안녕하세요. 마음자랑 북튜버 풍요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책을 알려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4가지 신성한 비밀. 프리타지 크리슈나지 지음 추밀한 옮김 김용사 펴냄. 첫 번째 신성한 비밀, 영적 비전으로 살아가기. 바이 크리슈나지.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몇 분 정도 잠시 멈추십시오.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천천히 말하세요. 구하는 답을 찾으리라. 필요한 해결책을 발견하리라.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리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수많은 문명, 종교, 문화가 생겨나고 사라졌다. 하지만 의식의 변형을 추구하는 정신은 인류의 역사 내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았다. 최상의 의식 상태에서 삶을 경험하고픈 열정은 모든 종교, 인종, 문화에 똑같이 존재했다. 충만하게 살고 온전히 사랑하며 깊이 교감하고픈 열망은 스스로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이 땅의 모든 인간 존재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변형된 의식 상태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데 주로 순수한 환희, 조건 없는 사랑, 평온한 용기, 고요한 현존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의식 변형의 추구라고 하면 흔히 히피나 은퇴한 노년층을 떠올린다. 삶의 흥미를 잃었거나 환멸을 느끼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특별구역이라고 생각한다. 역사를 통틀어 의식의 변형은 최후의 보루처럼 취급되었지만 프리타지와 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는 이것만큼 진실에서 벗어난 생각도 없다고 믿는다. 프리타지와 나의 삶이 그 증명이다. 우리는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간다. 아내와 남편이자 청소년인 딸 아이를 둔 부모이고 양가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잘 모시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명성 높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다양한 국가에서 69,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우리 아카데미를 방문하였다. 우리는 교사 교육은 물론 코스 내용을 기획하고 고급 과정에 강의를 맡는 등 많은 일을 직접 하고 있다. 덧붙여 커다란 자선단체도 2개나 설립, 운영하고 있다. 덕분에 우리 아카데미 주변 1000개가 넘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5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한결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인도 전역의 다양한 학교와 대학에서 강의하며 지금까지 22만 명이 넘는 젊은 친구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비전 제시자 및 사업 고문으로 활동하며 국제적인 사업체를 5개나 일구었다. 이 모든 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깊이 만족하고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느냐고 종종 묻는다. 그럼 우리는 의식의 힘이라고 대답한다. 인간은 마음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더 큰 의식의 소유자이다. 우리는 몸을 넘어선 더 큰 존재들이다.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들이다. 의식의 힘은 깨달을수록 더 강력해진다. 그리고 그럴수록 우주가 더 쉽게 도움을 줄 테고 삶에서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 책에서 우리가 공유하려는 비밀의 요지이다.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당신 의식의 힘을 깨워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에 충분할 만큼 당신의 의식을 강하게 만들 신성한 비밀 4가지를 알려주려고 한다. 우리는 삶에서 이 비밀을 추출했고 이 비밀을 배운 사람들도 모두 효과를 보았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기 바란다.
이 신성한 비밀을 읽고 흡수하기 시작하면 당신 인생 또한 기적을 향해 방향을 틀 것이다. 그럼 첫 번째 신성한 비밀부터 살펴보자. 첫 번째 신성한 비밀을 이해하는데 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한 편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천천히 음미하며 들어보기 바란다. 예스미 스님과 노미 스님은 마을에서 불법을 설한 후 기거하던 절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 절로 돌아가는 길목에는 강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 강가에서 한 여자가 울고 있었다. 예스미 스님이 그 여자에게 다가가 왜 울고 있는지 묻자 여자가 말했다. 우리 아기한테 가야 하는데 물이 불어서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집에 빨리 가야 하는데. 아기가 밤새도록 엄마를 찾으며 울 것을 알기에 여자는 발을 동동 굴렀다. 예스미 스님은 여자에게 자신이 업고 건너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여자를 업고 강을 건넜고 여자는 예스미 스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두 스님은 계속 가던 길을 갔다. 두 스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는가 싶더니 마침내 노미 스님이 입을 열었다. 스님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예스미 스님, 스님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일을 저질렀는지 압니까? 예스미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습니다. 노미 스님이 이어서 말했다. 스승님이 여자는 절대 쳐다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여자와 말까지 섞으셨어요. 스승님은 여자와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스님은 여자를 만지기까지 하셨어요. 스승님은 여자를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스님은 여자를 업기까지 하셨어요. 예스미 스님이 조용히 대답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여자를 반시간 전에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스님은 아직도 그 여자를 업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 속 두 스님의 의식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내면의 두 가지 의식 상태를 보여준다. 살면서 우리는 매 순간 괴롭거나 혹은 괴롭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간다. 괴롭지 않은 상태를 아름다운 상태라고 하자. 괴롭지 않으면 인생이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괴로움이라는 말이 불편하다면 스트레스라고 바꿔보자. 스트레스라고 하면 보통 긴장 상태를 뜻하지만 화, 두려움, 외로움, 좌절도 모두 스트레스 상태이지 않은가? 괴로움은 그 모든 상태를 포괄한다. 아름다운 상태는 고요, 연결, 열정, 기쁨, 활력, 내면의 평화를 포괄한다. 아름다운 상태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상태 혹은 괴로운 상태에 있게 된다. 삶에서 혹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 두 상태가 모든 일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전쟁 혹은 평화, 욕심 혹은 화합, 인내 혹은 실패, 친절 혹은 잔인함, 협력 혹은 부패 정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아이 혹은 불안한 아이. 그 배후에는 늘 괴로운 상태 아니면 아름다운 상태가 있다.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예스미 스님의 의식의 아름다운 상태를 대변하고 노미 스님은 스트레스 상태 혹은 괴로운 상태를 대변한다. 노미 스님은 있지도 않은 문제를 마음속으로 만들어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예스미 스님은 타인이 겪고 있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준 후 평화롭게 가던 길을 갔다. 노미 스님은 사건 발생 전부터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은 물론이고 사건 발생 후에도 동요 상태였다. 그런 내면의 동요가 문제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었고 이상적인 사고를 방해했다. 예스미 스님은 행동했고 그 행동에 현존했다. 그리고 행동이 끝났을 때는 그 상황에서 완전히 떠났다. 아름다운 상태에서는 과거를 강박적으로 되새기지 않으며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다만 명료한 내면과 막힘없이 총명한 정신만을 경험한다. 그리고 현재에 연결되어 있다. 스트레스 상태는 분리를 부르기 때문에 노미 스님은 예스미 스님도 그 상황도 이해할 수 없었다. 노미 스님과 같은 상태라면 우리는 기뻐하는 군중 틈에서도
공허함을 느낀다. 가까운 친구가 곁에 있어도 외롭다. 예스미 스님의 상태는 그렇지 않다. 예스미 스님은 그 순간에 오롯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예스미 스님은 노미 스님의 불편함도 감지했고 지혜로운 질문으로 돕고자 했다. 의식의 아름다운 상태에 있으면 자신은 물론 남도 현명하게 잘 도울 수 있다. 행동도 결단력 있고 강하게 추진한다. 우리는 때때로 예스미가 되고 때때로 노미가 된다. 누구나 때로는 스트레스와 단절의 상태에서 살고 자신과 주변 사람의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하지만 때로는 교감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상태에 살며 자신과 세상의 웰빙에 기여하기도 한다. 크리슈 나지와 나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 의식이 아름다운 상태일 때 싱크로니시티의 마법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싱크로니시티 개념이 생소한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싱크로니시티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한다. 싱크로니시티가 발생하면 당신의 의도에 부응하는 사건들이 조화롭게 일어난다. 마치 무작위로 움직이던 우주가 우리의 깊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렬하는 느낌이다. 아름다운 상태에 있으면 창의성이 발현되어 문제에 대한 놀라운 해결책이 떠오른다. 망가진 관계가 치유되고 이로운 관계가 생겨난다. 생각이 맑아지고 지성은 날카로워지며 마음은 평화롭고 가슴으로 교감한다. 아름다운 상태에 대한 이런 설명이 부담스럽거나 혹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상태란 곧 풍부한 경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해보자. 고요, 행복, 감사, 사랑, 용기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아름다운 상태에서는 일단 갈등을 부르는 머릿속 수다가 사라지므로 현존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많은 교감을 나누게 된다. 거기서 더 발전하면 평화, 고요, 자비, 기쁨을 느끼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초월적인 상태로 깨어난다. 이 상태가 되면 온 우주를 관통하는 생명력의 흐름을 타게 된다. 그리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에 그러므로 하나임을 깨닫게 된다. 이 상태가 강력할수록 더 쉽게 의식의 짜임새를 바꿀 수 있으며 열망하는 것도 더 쉽게 이룰 수 있다. 당신은 괴로운 의식 상태에서 문제를 다루겠는가? 아니면 아름다운 상태에서 다루겠는가? 당신의 인생에서 미래의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전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어떤 상태에서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 동물, 식물 가릴 것 없이 모든 존재의 삶에 문제가 있음이 보인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다. 심지어 동식물도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문제를 경험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듯 삶에 다르게 반응하는가? 바로 우리의 존재 상태 때문이다. 누구나 살다 보면 문제에 직면한다. 가난, 정치적 불안, 사회의 억압, 자연재해 등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우리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든 고통을 초월하고 아름다운 상태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름다운 상태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며 문제를 정복하게 하고 심지어 가장 큰 문제에도 창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당신 의식에 그 진정한 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결심을 하나 해야 한다. 다름 아니라 앞으로 절대 단 하루도 고통 상태를 용납하며 살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아름다운 내면의 상태에서 살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삶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괴로움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은 하루를 낭비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의식 속에서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이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존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